애가 노래 안 하면 너 바로 해고야. 강남의 고급 호텔에서 매니저의 말이 판결처럼 울려 퍼졌다. 14살 소년 민호의 핏줄은 얼어붙었고 외국인 사업가들은 샴페인 잔을 들며 배부른 얼굴로 조롱 섞인 미소를 지었다. 그의 어머니는 12시간 넘게 일하고도 단정한 가정부 유니폼을 입은 채 아들의 손을 꼭 쥐었다. 눈빛에는 미안하다는 말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었던 그녀의 선택이 이제 아들에게 대가를 요구하는 순간이 된 것이다. 김 매니저는 잔인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청소부 아들. 우리 귀한 외국 손님들께 서울의 가난한 자들이 뭘 보여줄 수 있는지 증명해봐. 민호는 마이크를 처형대처럼 바라보았다. 실소 섞인 웃음이 사업가들 사이에서 새어나왔고 작고 여린 몸은 떨고 있었지만 그의 눈동자엔 이 방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는 천천히 마이크 앞으로 걸어가며 손님들의 명찰을 살폈다. 각국의 국기를, 이름을, 국적을 마음속에 새기며 곧 벌어질 그 밤의 무대는 이 공간 안에 섬기는 자와 받는 자 사이의 힘의 균형을 영원히 바꾸게 될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로 먼저 이야기 나눠봐요. 여러분은 몇 년도에 태어나셨나요? 댓글로 남기고 같은 해에 태어난 구독자들이 몇 명인지 확인해보세요. 제1장, 굴욕. 저 아이가 노래를 부르든지 아니면 당신은 해고야. 김지배인의 말이 강남스타 호텔의 호화로운 연회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14살 민호는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수지는 지친 눈에 절망을 담은 채 민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외국인 사업가들은 샴페인 잔을 들고 조롱하는 미소를 띤 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지배인은 잔인한 미소를 지으며 절대적인 권력의 순간을 음미하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표정을 알아봤습니다. 학교 친구들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부양하기 위해 화장실을 청소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청소부 아들, 기다리고 있네. 우리 귀한 손님들을 즐겁게 해주게. 김지배인이 연주자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명령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와 은식기가 빛나는 5성급 레스토랑의 식당은 순식간에 굴욕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조용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모든 희생 후에, 모든 잠 못 이루는 밤을 언어를 공부하며 청소한 후에 이런 대우를 받을 자격이 없었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을 때 민호는 작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몇몇 외국인 임원들은 이미 재앙을 예상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김지배인은 팔짱을 끼고 승리감에 젖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것은 소년의 눈에 있는 반짝임이었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가 항상 마법적이라고 말했던 그 작은 불꽃이었습니다. 아무도 그가 손님들의 신분증을 살펴보며 그들의 국적을 기억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민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을 때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년간 간직해온 비밀이었고 모든 것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호의 어깨는 떨렸지만 눈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오래된 노래를 생각했습니다. 한국어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무서워도 자신의 뿌리를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첫 음을 내기 전 그는 어머니를 향해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진의 눈에는 두려움과 자부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쥐고 있었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보세요, 청소부의 아들이. 뒤에서 누군가가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어떤 재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먼지 털기? 웃음소리가 흘러나왔고 민호의 귀에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그를 무너뜨리는 대신 민호의 결심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처음 내는 소리는 부드럽고 떨리는 것이었습니다. 몇몇 손님들은 귀를 기울이기 위해 몸을 앞으로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의 목소리는 힘을 얻었고 연회장 전체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의 첫 소절이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맑고 순수하며 슬픔으로 가득 찬 선율이었습니다. 김지배인의 미소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움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 방에 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눈이 반짝였고 그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민호의 노래가 시작되기 3해 전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작은 아파트에서 먼지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민호가 알지 못했던 세계로 향하는 문이었습니다.
비 내리는 가을 저녁, 집안 청소를 돕던 민호는 좁은 다용도실 구석에 놓인 카톤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상자에는 혜진 어머니의 것이라고 희미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린 손가락으로 상자를 열자 오래된 악보들과 혜진 할머니의 섬세한 필체로 가득한 카세트 테이프들이 나왔습니다. 무엇이에요, 엄마?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지는 요리하던 것을 멈추고 그 상자를 보자 눈에 순간적인 슬픔이 스쳤습니다. 할머니의 보물이란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테이프 위를 부드럽게 쓸었습니다. 내 할머니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셨어. 유명해질 수도 있었지만 단순한 삶을 선택하셨지. 음악은 팔기에는 너무 신성하다고 말씀하셨단다. 그날 밤 민호는 처음으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래된 카세트 플레이어를 찾아 틀자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은 아파트 벽 사이로 떠다니며 테이프의 오래된 지직거림을 넘어 울려 퍼졌습니다. 전통 민요를 부르는 그 목소리는 민호의 피부에 소름을 돋게 했습니다. 모든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민호는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공명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진이 12시간 동안 호텔 방을 청소하고 지쳐 잠든 사이 민호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줍게, 그리고 점점 자신감을 얻으며 자신의 성대가 마치 완벽한 악기처럼 자연스럽게 조율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처럼 들리고 싶어요. 민호는 거울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자신의 이미지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목소리처럼. 학교에서 민호는 보이지 않는 존재였습니다. 늘 조금 큰 옷을 입는 조용한 소년, 기부 프로그램에서 물려받은 옷을 입는 소년이었습니다. 교실 맨 뒤에 앉아 그의 존재를 잊어버린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청소부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놀렸고 급식 시간에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밤에 어머니가 추가 근무를 하는 동안 민호는 변신했습니다. 수리를 맡겼다가 찾아가지 않은 고객이 남긴 오래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민호는 언어와 음악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영어로 시작해서 스페인어로 나아갔고 심지어 그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지식에 대한 갈증에 이끌려 갔습니다. 여기 한글 자막이 있는 프랑스 영화예요. 학교 도서관 사서인 박 선생님이 어느 날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민호가 언어 섹션에서 보내는 시간을 눈치챘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거니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말하지 않은 것은 그가 이미 인터넷을 통해 기본적인 프랑스어를 독학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어느 날 밤 그가 프랑스 샹송을 부르며 할머니의 음악 유산과 자신의 언어 학습을 결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것은 민호가 단순히 단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영혼을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민호는 자신의 작은 비밀 세계를 창조했습니다. 테이프를 들으며 할머니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새로운 언어로 노래하는 법을 스스로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외로운 소년에게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민호의 재능이 영원히 숨겨진 상태로 남도록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알람이 새벽 4시 30분에 울렸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 간단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학교 도시락을 챙겼습니다. 수진이 밤 근무의 피로를 회복하며 자는 동안 그는 공부했습니다. 창문 밖은 아직 어두웠고 겨울의 냉기가 얇은 창문을 통해 새우며 들었습니다. 민호는 담요를 어깨에 두르고 낡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전기 요금을 아끼기 위해 방의 난방은 꺼져 있었고 그의 숨결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봉주르 즈 마펠 민호, 그는 온라인 무료 동영상을 통해 배운 문구를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프랑스어는 그가 정복하기로 결정한 세 번째 언어였고 단어의 음악성에 매료되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영어, 스페인어,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 단어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각 단어 옆에는 민호만의 발음 기호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테이프를 통해 발견한 특별한 방식으로 외국어 발음을 표기했습니다. 한글로 최대한 비슷한 소리를 적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다른 청소년들이 어울리는 동안 민호는 도서관에 숨었습니다. 점심시간조차 그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대신 언어 사전과 문법책을 탐독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최신 게임이나 아이돌 그룹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민호는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언어를 공부하니 민호야? 어느 날 박사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전과 문법책을 비정상적인 열정으로 탐독하는 조용한 소년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각 언어는 세상을 느끼는 새로운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다큐멘터리에서 들은 말을 반복하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언어로 노래하는 것은 잠시 동안 자신의 영혼을 빌려주는 것과 같다고 하셨어요. 박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렴. 내 나이 아이들은 친구도 사귀고 놀기도 해야 한단다. 민호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 나를 청소부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아이들과 집에서 테이프로 수리한 낡은 이어폰을 사용하여 민호는 독일어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찾아낸 노래들을 모방했습니다. 어머니는 거의 그가 노래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혼자 있을 때만 연습했고 자신의 비밀스러운 재능이 부끄러웠습니다. 민호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것, 그가 배우는 각 외국어 단어는 그들을 가두고 있는 가난에 대한 작은 승리였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언어 정복은 그가 단지 청소부의 아들이 아니라는 조용한 증거였습니다. 장학금 덕분에 다니는 엘리트 학교 친구들이 그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밤에 얇은 이불 속에 웅크린 채 민호는 어머니가 더 이상 호텔방에서 취한 외국인들의 구토물을 치울 필요가 없는 세계를 꿈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능이 언젠가 그들을 가난에서 구해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지식의 대가는 고독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느 날 민호는 아파트 문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일해서 돌아오지 않았고 그는 열쇠가 없었습니다. 손가락이 추위로 저려왔고 배는 고팠습니다. 하지만 그는 끈기 있게 기다렸습니다. 이웃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물었습니다. 왜 밖에 있니? 엄마는? 일하러 가셨어요. 민호는 단순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웃들의 동정의 시선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의 삶은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다리고 언젠가 그의 목소리가 세상에 들려질 순간을 기다리는 것. 그러나 그 순간이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찾아올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집에 혼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14살이에요. 수진이 그날 밤 민호를 직장에 데려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을 때 민호가 주장했습니다. 수진의 얼굴에 불안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옆 건물에서 일어난 일 후에 안 돼. 그녀의 목소리는 최근의 화제를 떠올리며 떨렸습니다. 혼자 있던 아이가 비극을 일으킨 사건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자신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재는 실수였어요. 나는 조심할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수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거칠었지만 그 터치는 부드러웠습니다. 이번만이야. 다음 주에는 이웃 박 할머니께 부탁드릴게. 강남 스타 호텔은 국제투자자 대표단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로비는 화려한 꽃꽂이로 장식되었고 직원들은 완벽한 유니폼을 입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지배인은 명확했습니다. 완벽한 서비스 아니면 해고. 고등교육 없이 경쟁이 치열한 서울에서 싱글맘에게 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것은 재앙을 의미했습니다. 호텔에서 수지는 민호를 레스토랑의 작은 청소 도구함에 숨겼습니다. 빗자루와 화학 제품 사이에서. 조용히 있어. 뭐라도 읽으렴. 가능할 때마다 확인하러 올게. 알겠어요, 엄마.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그는 청소 도구함의 냄새에 코를 찡그렸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불평은 어머니의 부담을 더할 뿐이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민호는 다리를 가슴에 당겨 웅크렸습니다. 일본 만화책을 읽으려 했지만 주의력이 흩어졌습니다. 벽 너머로 그는 부엌의 분주한 소리와 식당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곳에 있지 말아야 할 존재라는 뼈아픈 기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2시간 동안 계획은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민호는 최근에 시작한 언어인 포르투갈어를 공부했고 음악처럼 들리는 단어들을 속삭였습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렸습니다. 이게 뭐지? 김지배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은 민호를 위아래로 살폈습니다. 네 아들을 호텔에 밀반입해? 모든 위생과 안전 규정을 위반하고 수진이 불려왔고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앞치마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제발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요. 그녀가 간청했습니다.
규칙은 규칙이야. 김 지배인이 선언했습니다. 그는 종종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법을 위반하면서도 규칙을 내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지켜보던 수석 요리사가 개입했습니다. 소년이 부엌에서 도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더 많은 손길이 필요합니다. 희망의 빛, 김 지배인이 대답했을 때 즉시 꺼졌습니다. 불가능해. 단 그의 눈빛이 잔인한 광채를 띠었습니다. 그가 우리 손님들을 즐겁게 해준다면 모를까. 그 순간 민호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피가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지배인의 제안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잔인한 함정이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에는 방어적인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 지배인은 휴대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국제 대표단이 있어. 브라질, 프랑스, 독일, 미국, 스페인에서 온 VIP들. 그들은 한국 문화 체험을 원해. 그의 미소는 비뚤어졌습니다. 네 아들이 노래를 부른다고 들었는데 그가 우리 귀빈들을 위해 공연하게 하지 그래? 민호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 그는 절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를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웃 중 한 명이 그를 들었을까요? 아니면 김 지배인이 계속했습니다. 너희 둘 다 지금 당장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마. 절망과 함께 시작된 밤은 더 끔찍한 것으로 변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모두가 생각했던 것처럼 민호가 마이크 앞에 서자 레스토랑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피아노가 멈췄습니다. 웨이터들이 얼어붙었습니다. 수지는 숨을 참으며 오래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학대를 고발하기 위해 굴욕을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레스토랑의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에서 민호는 빛에 노출된 무대 위 동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셔츠는 너무 컸고 바지는 접어 올려져 있었습니다. 외국인 사업가들의 테이블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렸고 누군가 와인잔을 테이블에 부딪히며 주의를 끌었습니다. 어서, 우리는 밤새 시간이 없어. 멀리서 누군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지만 오래된 테이프를 통해 그의 영혼을 어루만졌던 할머니를 생각했습니다. 그는 항상 거칠지만 그의 얼굴을 쓰다듬을 때는 부드러운 어머니의 손을 생각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무대 공포증이 그의 목구멍을 조여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자신이 이 호화로운 공간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수지는 구석에서 그를 응원하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습니다. 민호는 한국어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의 목소리가 수줍고 떨렸습니다. 영원한 산과 강에 관한 전통 노래를 불렀습니다. 배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지배인은 미소를 지으며 굴욕에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첫 소절 이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14살 소년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대를 초월한 목소리였고 그의 할머니의 영혼이 그를 통해 노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고 없이 민호는 영어로 전환했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완벽하게 불러 웃음소리를 잠재웠습니다. 그의 발음은 흠잡을 데 없었고 그의 억양은 감동적이었습니다. 미국 사업가들이 놀라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미국인 경영자가 포크를 떨어뜨렸고 그 소리가 조용해진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호의 눈은 여전히 감겨 있었고 이제 그는 다른 세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긴장이 풀리고 갑자기 그는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위엄이 있어 보였습니다. 휴식 없이 그는 프랑스어로 넘어갔습니다. 비 내리는 파리에 관한 노래였습니다. 한 프랑스 여성 임원이 샴페인 잔을 떨어뜨렸고 하얀 식탁보 위로 샴페인이 퍼졌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건 불가능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다음은 독일어였습니다. 자장가가 독일 대표단의 한 노년 신사를 움직였고 그는 안경을 벗고 몰래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호의 억양은 완벽해서 마치 베를린에서 자란 사람처럼 들렸습니다. 민호가 스페인어로 민요를 시작했을 때 웨이터들은 이미 완전히 서빙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한 스페인 투자자가 입을 벌린 채 일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르투갈어, 몇 주 전에 배운 보사노바였습니다. 메인 테이블의 브라질 사업가가 자발적으로 박수를 쳤습니다. 민호의 노래 사이에 객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재능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영혼을 전달하는 듯한 경험이었습니다. 각 언어로 그는 단순히 단어를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정수를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졌을 때 레스토랑 전체, 직원, 매니저, 손님, 일어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표정이 불신과 분노 사이에서 흔들리는 김 지배인을 제외하고 소년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며 마이크에서 물러나려 할 때 첫 번째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곧 폭풍 같은 박수갈채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굴욕을 예상했지만 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돈다발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 사업가 한 명이 피아노 근처에 $100를 놓았습니다. 곧 유로화, 원화, 헤알화, 방금 목격한 재능에 대한 자발적인 인정의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민호는 아직도 아드레날린으로 떨리면서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방 벽 외에 다른 누구에게도 공연한 적이 없었습니다. 박수갈채는 귀청이 터질 듯했지만 그의 눈은 단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식당 구석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였습니다. 수진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충격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들이 그런 재능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들이 언어를 공부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런 수준으로 노래할 수 있다는 것은 그녀는 자신의 눈과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김 지배인은 초기 충격에서 회복하여 신속하게 상황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게 연습된 전문적인 미소를 지으며 민호 옆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민호의 어깨에 내려앉았고 그 접촉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이 강남스타 호텔이 육성하는 재능의 종류입니다. 우리는 존경하는 고객들에게 특별한 놀라움을 선사한다고 믿습니다. 말하는 동안 그의 민첩한 손가락은 즉석 무대 주변에 흩어진 지폐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돈이 그의 주머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민호는 그 광경에 충격을 받았지만 항의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어머니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 프랑스 여성 임원이 민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감동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완벽한 프랑스어를 배웠니, 젊은이? 프로방스 지방의 억양까지 정확했어. 민호가 대답하기 전에 김이 끼어들었습니다.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은 완전한 문화적 몰입을 포함합니다. 민호는 우리의 사회적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민호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는 프로방스 억양에 대해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테이프에서 들은 노래를 따라 부른 것뿐이었습니다. 이제 김 지배인이 그의 재능을 호텔의 성과인 양 주장하는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식당 반대편에서 수지는 계속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지만 휴대폰 카메라는 김이 돈을 주머니에 넣는 순간을 명확하게 포착했습니다. 또한 그의 얼굴에 일어난 변화도 포착했습니다. 잔인함에서 기회주의로 몇 초 만에 이건 정말 놀라운 재능이네요. 독일 사업가가 김에게 말했습니다. 이 젊은이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나요? 김은 당황했지만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물론이죠. 우리는 재능 있는 직원들에게 투자합니다. 민호는 불편하게 발을 바꿔 디뎠습니다. 그는 거짓말의 홍수 속에 서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서는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재능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깨어 있으며 공부한 결과였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지배인이 알아차리지 못한 것은 브라질 사업가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루이스 멘데스 상파울루 최대 호텔 체인의 소유주였습니다. 그는 돈을 훔치는 행위뿐만 아니라 김의 얼굴에 있는 가면, 진심 어린 예술에 대한 존중이 아닌 이익만을 위한 기회주의를 보았습니다. 멘데스는 민호와 수진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계획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재능이 어떻게 보이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는 부당함을 알아볼 줄 알았습니다. 그날 밤의 사건은 단순한 공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네 아들은 이 호텔의 명성에 위협이 된다. 마지막 손님이 떠난 몇 시간 후 김 지배인이 선언했습니다. 너는 해고야. 수지는 평온함을 유지했고 놀라운 침착함이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결의가 있었습니다. 민호의 재능이 밝혀진 후
그녀는 자신이 더 이상 비굴하게 구는 것을 허락하지 않기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이유로요, 김지배인님?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김은 그의 고급 넥타이를 조정하며 수진의 눈을 직접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민호의 공연 후 그는 소년을 다르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호가 갑자기 예상치 못한 성공 후 방사능을 띠게 된 것처럼. 불복종, 규약 위반, 네 아들을 시설에 데려온 것. 그는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데스크 위의 서류를 주의산만하게 정리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수진이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손님들이 제 아들에게 준 돈은요? 김은 경직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순간적인 공포가 스쳤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그 지폐들로 그의 주머니가 불러온 것을 느껴왔습니다. 무슨 돈? 우리 시설에서의 모든 팁은 호텔의 재산이며 우리의 내부 정책에 따라 분배됩니다. 민호는 울화통이 치밀었습니다. 그는 식당 코너에 서서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일자리를 잃게 된 죄책감과 분노가 뒤섞인 채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어머니가 이렇게 당당하게 도전적인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지배인님, 민호가 공연 이후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제가 수치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하셨죠? 왜요? 김은 눈을 좁히며 민호를 응시했습니다. 그의 입술이 얇은 선으로 굳어졌습니다. 이곳은 세계적인 수준의 시설이다. 청소부 아이들을 위한 재능쇼가 아니야. 그 말은 공기 중에 떠돌며 잔인하고 계시적이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결정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가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결의였습니다. 이 순간 그는 더 이상 겁먹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가시죠. 민호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밤의 마지막 버스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수지는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버스의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지쳐 보였지만 그녀의 눈에는 새로운 빛이 있었습니다. 일자리 때문에 미안해요, 엄마.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미안해하지 마,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입술에 수수께끼 같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저곳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았어. 그리고 게다가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담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라운 공연, 박수갈채, 그리고 김지배인이 몰래 돈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 일자리보다 더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단다. 버스가 그들의 작은 아파트 단지에 다다를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날이었다면 그들은 달려서 비를 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들은 천천히 걸었고 빗방울이 그들의 얼굴을 씻어내리도록 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수지는 작은 부엌 테이블에 앉아 그녀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년간의 청소로 갈라지고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민호야,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네가 노래할 때 나는 네 할머니를 들었단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그래.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밤이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단다. 비록 그들은 가난했고 이제 실직 상태였지만 그 작은 아파트는 처음으로 희망으로 빛나는 것 같았습니다. 비디오는 마른 짚에 불이 붙은 것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호텔 직원들의 그룹 채팅방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청소 스태프가 메시지를 청소 감독에게 전달했고 그는 다시 다른 부서로 전달했습니다. 직원들이 수진에게 일어난 일에 분노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김지배인의 무례한 대우를 견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48시간 안에 동영상은 지역 뉴스 채널에 도달했습니다. 호텔 지배인 다국어 신동의 팁을 훔치다. 강남스타 호텔의 명성 있는 총지배인 김성호는 더 이상 사람들의 수군거림 없이 거리를 걸을 수 없었습니다. 체면, 공적 평판, 이 모든 것인 사회에서 그는 파리아가 되었습니다. 호텔 최상층 사무실에서 김은 창밖으로 강남의 빛나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비가 유리창을 때렸고 도시의 넌 불빛이 물방울에 반사되어 거리의 색깔들이 뒤틀려 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서가 노크 후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평소 자신감 있는 태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김지배인님,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서 호텔 소유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70대 후반의 엄격한 사나이로 수십 년간 호텔 제국을 일구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격분해 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소유주가 알렸습니다. 특히 브라질 그룹이 $300만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김은 반들반들하게 닦인 홍송나무 테이블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왜곡된 반사상은 단 이틀 만에 10년이나 늙어 보이는 남자를 보여주었습니다. 단지 오해였습니다. 그가 설명하려 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오해라고? 소유주가 테이블 위로 태블릿을 밀었습니다. 화면에는 민호가 노래하는 모습, 이어서 김이 돈을 수집하는 선명한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당신에게 오해처럼 보입니까? 김은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삼켰지만 목구멍이 모래처럼 건조했습니다. 그 소년을 찾아내 사과하세요. 소유주가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돌려주세요.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는 시도해야 합니다. 그날 밤 김은 그의 고급 아파트에서 수입 소주병을 열었습니다. 그는 병목으로 직접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강남의 불빛이 그의 파노라마 창을 통해 빛났습니다. 20년 전 그가 단순한 짐꾼으로 시작했던 같은 동네였습니다. 아무도 김도 초라한 배경에서 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도 비웃음을 당하고 무시당했다는 것을, 다시는 조롱당하는 가난한 소년이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는 것을, 억압자가 되는 것은 다시 피해자가 될 공포에 대한 그의 방어였습니다. 이제 창문 유리에 비친 자신의 왜곡된 모습을 응시하며 김성호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수치심. 그는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와 꿈을 줬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나요? 분명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김은 휴대폰을 들어 인터넷 검색을 했습니다. 청소부 아들 노래 강남 수만 개의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동영상은 이미 10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댓글은 대부분 그를 비난하고 소년을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아파트 창문에 이마를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수치심에 잠긴 채 김성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수진이 임시직으로 웨이트리스 일을 구한 작은 식당의 주인인 이 씨가 주장했습니다. 제 조카가 변호사인데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은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설거지로 붉게 변해 있었고 발은 12시간 서 있어 부어 있었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걸려요. 우리는 지금 생존해야 해요. 그래도 그건 옳지 않아요. 이 씨가 말했습니다. 그 동영상에서 보니 그 아이는 재능이 대단해요. 그런데 그 지배인이,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대화를 부드럽게 끝냈습니다. 민호는 괜찮아요. 우리는 괜찮을 거예요. 민호는 어머니가 이제 호텔에서 받던 것의 절반도 못 되는 급여를 받으며 쉴 새 없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는 그녀가 늦은 밤 작은 식탁에 앉아 청구서를 놓고 조용히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죄책감이 그를 갉아먹었습니다. 그의 재능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어머니는 여전히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홍대 독립예술장면으로 알려진 지역의 작은 음악바 주인인 박 씨가 그들의 문을 두드린 것은 그때였습니다. 동영상을 20번은 봤어요. 박 씨가 수진에게 명함을 건네며 고백했습니다. 그는 40대 중반의 남자로 헝클어진 머리와 구식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정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가게는 대단한 곳은 아니지만 라이브 음악 밤이 있어요. 아드님이 한번 해보고 싶다면. 작은 부엌에서 듣고 있던 민호가 망설이며 나타났습니다. 그는 방금 학교에서 돌아왔고 교복은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저는 전문 가수가 아니에요. 그냥 언어를 배울 뿐이에요.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진정성 있는 미소였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제조된 아이돌에 집착하는 나라에서 당신은 진정성이 있어요. 민호는 그 말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가 테이프로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항상 음악은 혼을 위한 것이지 돈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 생각해 볼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박 씨가 떠난 후 수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강요하지 않을게. 네가 원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을 거야.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낯선 사람들 앞에서 자발적으로 노래한다는 생각이 그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2배로 교대 근무를 한 후 지친 모습은 더 큰 무게로 다가왔습니다. 새벽에 민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작은 메모장을 펼쳐 노래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각 언어로 부를 수 있는 곡들, 그가 지금까지 혼자서만 불러왔던 노래들. 다음 날 그는 박 씨를 찾아갔습니다. 홍대의 좁은 골목을 걸어가며
화려한 벽화와 독특한 가게들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강남의 고급스러운 세련됨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박 씨의 바는 박의 바라고 단순하게 불렸고 오래된 재즈클럽처럼 보였습니다. 작고 아늑했으며 낡았지만 사랑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해볼 수 있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커스 구경거리처럼 취급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이죠, 박 씨가 동의했습니다. 당신은 예술가로 대우받을 거예요. 민호가 얼마를 벌게 될지 물었을 때 박 씨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모든 팁은 당신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당신은 강남 스타 호텔에서 단 몇 블록 떨어진 곳에 있게 될 거예요. 민호의 눈이 이해의 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선언이 될 것입니다. 박의 반은 보통 목요일 밤에 최대 20명 정도를 끌어모았습니다. 민호의 첫 공연에서는 50명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바깥에 줄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첫 공연 날 저녁, 민호는 무대 뒤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땀으로 축축했고 입은 마른 솜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가 그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 그냥 진실되게 불러. 무대에 올랐을 때 조명이 그의 눈을 부시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첫 번째 한국 민요의 익숙한 선율을 따라가면서 그는 자신을 음악에 맡겼습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있었고 그 후 폭발적인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민호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단순히 언어 사이를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를 통해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 전통 멜로디와 국제적인 클래식을 혼합하여 문화 간의 음악적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노래 사이에 그는 인간적 연결에 대해 각 언어가 어떻게 세계를 보는 독특한 방식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결코 호텔에서의 사건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강남에 그토록 가까운 그의 존재는 충분한 메시지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민호의 공연은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는 각 언어의 시를 노래에 통합하기 시작했고 관객들에게 자신의 문화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격려했습니다. 때로는 관객 중 누군가를 무대로 초대하여 그들의 모국어로 몇 마디를 가르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 방식에 대해 노래하고 싶습니다. 그는 어느 저녁에 말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언어가 다르더라도 우리의 웃음과 눈물은 같다고 하셨습니다. 관객 속에는 다양한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관광객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점점 더 자주 근무를 마친 후 찾아오는 강남스타 호텔의 직원들. 그는 마치 각 단어가 선물인 것처럼 노래해요. 한 호텔 객실 관리인이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젊은 현상의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는 제가 하는 일, 객실 청소, 더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요. 수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박의 배서 저녁에 일했고 손님들은 그녀가 언어 소년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림자 속에서 일했고 관심의 중심이 되는 것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강남에서 단 몇 블록 떨어진 곳에서 김지배이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점 더 빈 밤들을 마주했습니다. 이전에 그의 시설을 자주 찾던 같은 사업가들이 이제는 운전기사에게 부탁했습니다. 언어 소년이 노래하는 바로 데려다 주세요. 어느 저녁 호텔 소유주가 김에게 물었습니다. 그 배 가봤나? 그의 목소리는 가볍게 들렸지만 그의 눈은 날카로웠습니다. 김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직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보게, 소유주가 조용히 명령했습니다. 무엇이 우리 고객들을 빼앗아 가는지 보게. 민호는 복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존엄성에 대해, 정직한 일의 가치에 대해, 문화 간 존중에 대해 노래했습니다. 그의 가장 좋아하는 노래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일을 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금전적 필요로 시작된 것이 조용한 문화적 혁명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소문은 계속 퍼져나갔고 그와 함께 그의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가난한 청소부의 아들이 어떻게 강남의 엘리트들에게 인간성에 대한 교훈을 가르쳤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김성호는 마침내 그 바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길이 다시 교차하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였습니다. 비가 내리는 금요일 밤, 박의 바가 특히 붐빌 때 민호는 군중 속에서 익숙한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김성호가 뒤쪽의 테이블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에 완벽한 정장 대신 평범한 스웨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뚜렷한 모습은 숨길 수 없었습니다. 그가 여기 있어요. 휴식 시간에 민호가 박 씨에게 속삭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가슴 안에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주간지에 그의 이야기가 실린 이후로 반은 더욱 붐볐습니다. 오늘 밤은 특별했고 모든 테이블이 예약되어 있었습니다. 쫓아낼까요? 박 씨가 물었습니다. 그의 눈은 보호적으로 빛났습니다.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그는 다시 그 남자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할지 상상해 왔습니다. 그의 어머니를 모욕했고 그의 첫 인정 순간을 훔친 사람에게 그는 분노, 복수심, 그리고 승리감의 환상을 품어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제로 김을 보니 민호는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연민, 한때 위압적인 이 남자는 이제 어깨가 축 처진 채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피로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두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작은 무대로 돌아왔을 때 민호는 목에 덩어리가 느껴졌습니다. 청중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고 공간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연기가 희미하게 흔들리는 조명 아래 관객들의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뒤쪽에 김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노래를 발표하는 대신 민호는 청중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려운 것에 대해 노래하고 싶습니다. 용서. 그의 목소리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데도 단단했습니다. 한국에서 우리는 진정한 힘이 상대를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변화시키는 데 있다고 배웁니다. 그는 한국어로 바위에 막힌 강이 바위를 파괴하지 않고 그 주위로 새로운 길을 찾는 것에 관한 오래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 후 그가 마스터한 각 언어로 같은 이야기의 버전을 불렀습니다. 공연 내내 민호는 김을 직접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단어, 모든 음표는 성찰에 대한 초대였습니다. 마지막 노래를 부를 때 그의 목소리는 조용해졌고 관객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강한 물이 가장 부드럽게 흐릅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사람이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집니다. 박수가 줄어들자 김이 일어났습니다. 잠시 그가 떠날 것처럼 보였습니다. 대신 그는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바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식당 테이블을 서빙하며 수입을 보충하던 수진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있던 쟁반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김은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가벼운 사회적 인사가 아니라 진정한 후회의 완전한 굽힘이었습니다. 바닥을 향해 90도 각도로 몸을 접은 그의 모습은 모든 이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그는 간단히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제가 인간 이하였습니다. 민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 분노의 마지막 잔재가 녹아내렸습니다.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 문화에서 가장 깊은 겸손의 행위였습니다. 그때 민호는 할머니가 테이프에서 자주 말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친구로 만드는 것이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와 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도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의 공개 사과는 박의 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휴대폰들이 그 순간을 기록했습니다. 한때 오만했던 지배인이 젊은 가수 앞에서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는 모습. 민호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른 채 단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 순간 과거의 적대자의 취약성의 무게를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바의 공기는 전기로 충전된 것 같았습니다. 어떤 손님들은 혼란스러워 보였고 다른 이들은 감동을 받은 듯했습니다. 수지는 테이블 사이에서 얼어붙은 채 서 있었고 그녀의 손에 있던 물 주전자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공연 후 김은 민호가 고객들로부터 찬사와 후한 팁을 받는 동안 인내심 있게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개인적으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전 지배인은 몇 년이나 늙어 보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고 눈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 뒤편의 작은 야외 테라스에 앉았습니다. 가을의 서늘한 공기가 그들의 따뜻한 호흡을 작은 구름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주변에 넌 불빛이 그들의 얼굴에 파란색과 분홍색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호텔에서 직장을 잃었습니다. 김이 밝혔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민호는 침묵 속에 머물렀고 정보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부는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다른 부분은 예상치 못하게 연민. 가장 아픈 것은 해고가 아니었습니다. 김이 계속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깨닫는 것이었어요.
저는 17살 때 시골에서 서울로 왔습니다. 저도 지방 억양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열등한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언젠가 저는 반대편에 있을 것이라고 맹세했죠. 그리고 성공했을 때 저는 제 억압자들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김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손해를 배상하지는 못하지만 이자와 함께 그날 밤의 돈입니다. 당신에게 속합니다. 민호는 즉시 봉투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왜 정말로 오셨어요, 김씨? 나이든 남자는 창밖으로 강남의 반짝이는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제가 어떤 소년이었는지 상기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강남이 저를 변화시키기 전에 수진이 다가와 거리를 두고 대화를 지켜보았습니다. 민호가 그녀를 보자 그는 그녀에게 합류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어머니는 한국에서 우리가 정의 개념을 소중히 여긴다고 가르치셨어요. 갈등을 초월하는 인간적 연결, 민호가 말했습니다. 즉각적인 용서를 약속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봉투는 테이블 위에 그들 사이에 남아 있었습니다. 돈보다 더 큰 무언가의 상징. 다음 날 아침 민호는 학교 가방을 챙기며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를 용서해야 할까요? 수지는 그의 이마에 키스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내 마음에 달려 있어. 하지만 기억하렴, 용서는 우리가 주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이기도 해. 그날 저녁, 민호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봉투를 열었습니다. 돈 외에도 접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14살 때 나는 서울에 새로 왔습니다. 부유한 손님이 내 시골 억양을 조롱했을 때 나는 다시는 그런 취급을 받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내가 너무 열심히 싸워 제거하려 했던 것이 결국 내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노래는 나에게 내가 잊었던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어떤 직업도, 어떤 억양도, 어떤 배경도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김성호 민호는 메모를 다시 읽었고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시간이 아픔을 완전히 지우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화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불완전하지만 시작되었습니다. 화해의 영상은 원래의 굴욕 영상처럼 바이럴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내러티브가 달랐습니다. 단지 재능이나 불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현대 세계에서의 전통적인 한국 가치와 구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민호의 이야기는 국내 언론을 넘어 국제적인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한 영국 여행 블로거가 그의 공연을 녹화하여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24시간 안에 100만 뷰를 넘었습니다. 다국어 한국 소년의 놀라운 목소리라는 헤드라인 아래 영상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어느 흐린 화요일 아침 민호가 학교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여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민호 씨. 저는 하모니 레코드의 윤지연입니다. 당신과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윤 프로듀서는 민호에게 다국어 앨범을 녹음할 기회를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30대 후반의 세련된 여성으로 날카로운 눈과 온화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진정성을 유지하길 원합니다. 그녀가 약속했습니다. 제조된 아이돌로 당신을 변모시키려는 것이 아닙니다. 민호는 주방 테이블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꿈꾸지도 않았던 기회였습니다. 고민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먼저 학업을 마쳐야 해요. 물론이죠. 윤 프로듀서가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소년의 성숙함에 감명받은 듯 했습니다. 주말에 녹음할 수 있고 학교 일정을 존중할 겁니다. 그날 밤 수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원하는 거니? 민호는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노래하는 것을 좋아해요. 하지만 유명해지고 싶진 않아요. 그냥 무언가를 전하고 싶어요.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할머니도 똑같이 말했단다. 생활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점점 더 많은 국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성장하는 박의 발을 관리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신문이 부르는 언어의 젊은 대사를 듣기 위해 왔습니다. 놀라운 반전으로 김성호는 홍대의 작은 언어 학교를 열었습니다. 그는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를 가르치기 위해 원어민 교사들을 고용했고 근로자 가정들에게 적정한 가격으로 제공했습니다. 인터뷰 도중 한 기자가 민회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그렇게 많은 언어를 배웠나요? 혼자가 아니었어요. 민호가 정정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확고했습니다. 제게는 하루에 16시간 일하면서도 저를 격려할 에너지를 찾는 어머니의 한국적 규율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음악적 감성도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역경을 극복하여
세계적인 모범이 된 나라에서 자라는 데서 오는 결단력도 있었습니다. 기자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신동이라고 생각하나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역사에서 우리는 한계를 기회로 변화시켰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천연 자원만을 중시하는 동안 우리는 가장 귀중한 자원에 투자했습니다. 인간의 잠재력. 민호의 발언은 다음 날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학교에서 그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교사들은 그에게 질문했고 학생들은 그와 함께 앉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에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어머니의 얼굴에 드리워진 자부심이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열심히 일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패배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더 이상 무거운 짐으로 구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작은, 하지만 더 이상 냉랭하지 않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17세가 된 민호는 고등학교 졸업 콘서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옛박의 반은 이제 확장되어 문화의 다리로 개명되었고 만석이었습니다. 민호는 무대 뒤에서 손을 비볐습니다. 그는 여전히 공연 전에 긴장했지만 이제 그 감각은 익숙했습니다. 그는 청중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웃음, 대화, 기대감으로 가득 찬 활기찬 소음. 그는 호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혜진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시절에 마이크 앞에 서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민호가 이제 알아보는 같은 불꽃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에 입을 맞추고 다시 호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첫 줄에는 수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경영자 정장을 입고 우아한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민호의 언어적 재능을 처음 알아본 박사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이제 은퇴한 그녀는 읽기 안경을 코 위에 올렸습니다. 뒤쪽에는 김성호가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했지만 참석했고 그의 언어학교 학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무대는 민호가 마스터한 국가들의 깃발로 간단하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8개의 언어를 구사했습니다.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를 레퍼토리에 추가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민호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가 마이크 앞에 서자 조명이 그를 비추었고 청중은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여정에 대해 노래하고 싶습니다. 민호가 발표했습니다. 단지 제 여정이 아니라 우리의 집단적인 여정에 대해. 그의 첫 노래는 수세기 동안의 침략과 어려움을 통한 한국인들의 저항에 대한 찬사인 전통 한국어 노래였습니다. 여러 국제 관광객을 포함한 청중은 존경스러운 침묵 속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국은 노래 사이에 설명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경제와 문화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천연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자원에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람들, 그가 다른 언어로 노래하는 동안 민호는 놀라운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청중 중 많은 사람들이 함께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어 단어를 발음하려고 노력하면서 이해의 다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이 단지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공유되고 있다는 것을. 콘서트 후 한 유네스코 대표가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언어 다양성의 청년 대사로 지명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자기 주도적 학습 방법이 전 세계 교육 프로그램에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민호는 겸손하게 감사를 표했고 그런 다음 군중 속에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그녀를 다른 여성들과 대화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박의 바가 이제 제공하는 문화적 연결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찾은 다른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울의 불빛 아래 집으로 걸어가면서 민호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청소 도구함에 숨겨진 소년에서 한국의 결단력의 상징이 된 것까지. 무엇이 나를 가장 자랑스럽게 하는지 알아? 수진이 마치 그의 생각을 읽는 것처럼 물었습니다. 무엇이에요, 엄마? 네가 친절함을 유지했다는 거야. 내 목소리가 단지 언어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우리의 차이점 뒤에 우리가 같은 인간성을 공유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는 것. 민호는 미소를 지었고 다음 공연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가 알고 있는 모든 언어를 하나의 인간 연결에 대한 찬가로 혼합한 최신 작곡을 공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민호는 작은 거실 창문으로 강남의 반짝이는 고층 빌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 세계를 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세계,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한국의 영혼처럼 계속해서 울려 퍼지며
경계를 초월하고 도전을 아름다운 멜로디로 변화시킬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의 재능은 언어나 음악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결하는 능력, 다리를 짓는 능력,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도록 영감을 주는 능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될 노래였습니다.